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6분 26초 구간 지나갑니다. 그래서 3분 약간 넘게 남았는데요. 양쪽 지수의 흐름부터 보시죠. 동시효과 구간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이 하락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 기대 속에 오늘 장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밀린 것 대비로는 반등 탄력이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4% 정도, 9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2314.4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3일 연속해서 밀리면서요. 그 3일 동안만 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한때 2300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력 오늘장 확실하게 좀 확인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불 들어와 있기는 한데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진 못하네요. 0.23%에 제한된 반등 흐름으로 장중의 흐름 역시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731.23포인트 정도 선. 그래서 오늘장 반등 나오게 되면은 닷새 만에 반등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종목별로 역시나 지수가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개별 종목군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 있는 모습인데요. 쭉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공구음원이 재차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무중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거래 정지 상태였죠. 그런데 거래 재개되고 나서 다시금 상한가 행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에도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꾸준히 좀 나타나는 모습 예상되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도 좀 확인해 볼 만한 부분은 보시면은 베뉴지 이 종목은 골프하는 업체인데 오늘 장에서 한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이 골프 관련된 종목 골프존이 한 0.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인데요. 이 부분도 다 개별적인 영향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 사이즈가 워낙에 좀 작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동차가 그나마 좀 괜찮고 IT가 안 좋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고요.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치가 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램 리서치는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깊은 낙폭 7%대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과연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보합 정도에서 눈치를 보는 양상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삼성 SDI는 더 밀릴 것 같네요. 1% 정도 마이너스 불 들어온 채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야기를 내놨던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은 쪽은 어디냐? 자동차 쪽입니다. 지난달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론 7월의 첫 거래일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첫 단추를 꿰는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 7월 상당히 좀 많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이 상반기에 부진을 조금씩이나마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장에서 이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유럽에서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증시 장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볼만한 지금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는 강보합권 출발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강보합에서 약간씩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5% 플러스권입니다. 2313.17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약간씩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5% 정도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733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나란히 지난주에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지금 5일 이평선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먼저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0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60억, 개인 150억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는 연기금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벌써 닷새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이 수급이 더 안 좋네요. 벌써 6거래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입니다. 6일 연속해서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51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7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이 물량을 고스란히 소화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먼저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에 주목하는 분석들도 많으니까 이쪽 선물 시장 수급도 중간중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 매도 우위, 전체적으로는 매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데요. 120억 정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물량은 280억 정도 코스닥 프로그램에서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돌아서네요. 지금 순식간입니다. 2300선 재차 이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장도 계속 23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2299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간 외국 쪽에 지금 그 사이에 한 1, 2분 사이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우리 증시 시작할 때쯤에는 0.1% 보아 왔다 갔다 하길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사이에 아래쪽으로 미국 야간 선물이 방향을 잡네요. 한 0.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바로 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코스피가 0.4% 하락한 2295포인트, 직전 저점이 2291포인트여가지고 연저점 다시 쓰나요? 오늘까지 코스피가 계속 밀리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3분을 채 버티지를 못합니다. 하락 전환됐습니다. 730선 이탈이고요. 현재는 728포인트 정도 선 마이너스 불 양시장 나란히 들어온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부진한 쪽, 시장을 누르는 쪽은 어디일까? 이쪽부터 좀 점검해 보시면은요. 확인해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네요. 1%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의 뒤를 이어서 섬유회복이 안 좋고요. 화학섹터, 전기전자, 금융건설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는 의료정밀 있습니다. 의료정밀하고요. 통신섹터, 운수창고, 기계 순으로 상승불 켜고 있는데 강력한 상승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나마 보합 정도고요. 버티는 정도의 수준이고, 현대기아차가 좀 버텨주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2차전지 쪽에 삼성 SDI가 2% 정도 밀리면서 삼성 SDI는 이제 50만 원 테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50만 2천 원이니까요. 여기서 약간만 더 뒷걸음질 치면은 삼성 SDI 앞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삼성 SDI도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서 많이 밀려서 그런지 지금은 한 약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톱10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가장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1%대 밀리면서 여전히 안 좋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괜찮습니다. 미증시에서도 그랬습니다. IT가 안 좋았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 그리고 또 모더나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뉴스가 있네요.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 배양법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알테오젠 호재 안고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도 제자리를 잘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많이 빠지네요. 위메이드 한 6%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이
몇 안 됩니다. 736개 종목만이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1,400개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재차 1,300원 선 부근까지 오르는데요. 현재는 1,298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부근까지 재차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중앙 에너비스가 현재 17%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유럽 쪽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태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러시아에 대한 이 좀 경계심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러시아, 대중국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한 반대편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된 이 보복성에 대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 이번에는 유럽의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그밖에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GSE 이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대성 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천연가스 종목도로 다시 수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 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석유주 관련된 종목들, 흥국석유 이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예상컨대 이 대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들이 좀 경계심으로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가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좀 최근 유류비가 좀 인상이 되기도 했었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오늘 좀 장 초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 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좀 보고 있는데요. 지수 빠지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보학번인데요. 현대차, 기아 모두. 지금 국내 화물 파업 연대도 지금 파업을 했는데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적은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 안 좋게 보는 쪽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간다면은 환율 상승의 수혜주는 역시 자동차 업계가 제일 크게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거에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같은 경우는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화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만 지금 좀 소폭 좀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역시 제한된 움직임이 그래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수가 지금 상단을 상승을 하기가 좀 버거운 만큼 역시 좀 개별적인 모멘텀 플레이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 사이에 또 양쪽 지수가 상승 전환입니다. 지금 9시 구간대는 확실하게 좀 방향이 나오지는 않네요.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종목 쪽 보세요? 일단 지금 계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요, 파세코가 좀 강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급등세를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더위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장마 정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너무 일찍 이야기를 드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장마 정선 한 차례 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폭염을 경험을 했고, 다시 또 이제 장마 정선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개별적인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단 파세코 같은 경우는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 때문에 5월 달부터 해서 이 공장 가동이 상당히 좀 빠른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파세코 이외에 제습기, 가전기기, 그리고 장마 혹은 폭염 이와 같은 계절 관련된 종목들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따라오진 않는다. 그냥 파세코 종목이 좀 유일하게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좀 특징주로 보입니다. 네, 파세코는 앞서서 6월 말쯤이었습니다. 이광무 전문가 추천주로 나왔었고요. 당시 목표 주가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꽤 크게 좀 수익을 한 20% 그 정도 비슷하게 좀 10몇 % 수익을 좀 내고 계신 구간인 듯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배를 올렸네요. 오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1.5% 정도 상승. 카카오도 한 1% 정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역시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플랫폼 관련주도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뭐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섣불리 저가 매수에 간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매수는 조금 천천히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져서 지금 3만 원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섣부르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역시 바닥과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 쪽으로 그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시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어요. 다음은 이광문 전문가님.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장 초반에 시초가 출발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다스코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9%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인, 네, 그리고 SY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컸었던 우린 PTS 같은 경우 오늘은 좀 하락세를 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주 내에서도 변동성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위치에서는 다스코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앞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이루어졌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중국에 대한 키워드도 있었죠. 예, 일단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히터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변동성이 컸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 윗꼬리가 크게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재차 움직이는지 가격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종목군들 안에서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티플렉스라든지 예,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요. 따라서 이제 유럽발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로 해서 변동되는 종목들, 만약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꼭 필히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또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 오늘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좀 살아있다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연속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테마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역시 뭐 건설기계 쪽 보고 있는데 저도 이광무 전문가랑 좀 마찬가지로 뭐 재건 쪽에서 어떻게 보면다면은 그쪽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파트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괜찮은데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이제 뭐 락다운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았죠. 대신 이제 신흥 시장과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이 매출액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 락다운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중국 시장도 뭐 인프라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매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나오면은 실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건설 기계 쪽의 파트는 조금 더 어떻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문 전문가님. 일단 오늘 일장에서 뭐 특징적인 올랐던 종목들 이외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출발했을 때 52주 신저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새롭게 신저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반등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플러스 0.34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0.89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처럼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기술적으로 먼저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2차 전지 파트까지 부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이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주요 국가에 대한 통화 정책 나오기 이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미국 증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 고밸류에 대한 이 부담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와 같은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동향이 좀 고환율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있어야 되는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현재 장 초반 때 움직임을 봤을 때 역시나 그런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IT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이들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했을 때 반발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오전장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고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시솔루션, 삼성 SDI처럼 반도체 2차 전지 파트가 올라온다라면은 관련된 낙수 효과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이제는 브레이크를 예상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는 좀 믿을 만한 안정적인 구도가 잡혔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던 이 장 초반 한 5분 상태를 지나니까 상승불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변동성 크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양시장 0.5% 안팎의 상승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점, 오늘장의 특징은 반격입니다. 그동안 지수가 꾸준히 좀 하락할 때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조선과 신재생 이쪽이었고요. 반면에 IT나 성장주 섹터, 고퍼주들 많이 밀렸는데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의 특징을 쭉 봤을 때 조선, 신재생 이렇게 상대적인 선방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좀 밀리고요. 반면에 IT가 장 초반은 부진했지만은 약간씩 좀 살아나고 콘텐츠라든지 게임 쪽에서도 눈길을 끄는 종목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현지 전문가님은 오늘 이 두 종목의 반등 좀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초반의 흐름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반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7일에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미리 선취매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지금 상당 부분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그걸 또 매도 기회로 활용하려는 좀 측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요즘은 실적 거의 철저하게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만큼 실적은 정작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지금 55,000원에 좀 근접하다 보니까 매수를 타진하는 측도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 오늘 아까 이제 환율 시장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환율 시장 오전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0.5원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반락으로 돌아설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 1,300원 저번에 2원, 3원 그쪽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고 보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1,050원, 1,350원도 갈 수 있고 1,400원 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단기적인 지수는 좀 반등 과정은 모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혹시 역외로 보세요, 환율이요? 아니죠, 서울 외환시장. 네, 서울 외환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승불이 약간 들어와 있는데요. 환율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IT 봤으니까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거의 이제 긴 상승 구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추세가 완전히 훼손이 된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장에서 반등이 좀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부장이 빠르고요, 셀업체가 느립니다. 첨보가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특히나 LNF는 지금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2차 전지 소부장 쪽 상승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입니다. 물론 장 초반에 낙폭 대비로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삼성 SDI 마이너스권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분위기를 흐리는 어찌 보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종목은 또 신저가 쓰고 먼저 돌려놓습니다. 2차 전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무 전문가님? 일단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 초반의 변동성이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환경적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개선될 환경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부재하고 외국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에 대한 시장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그동안의 낙폭, 그러니까 깊게 빠졌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는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IT 종목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에 대한 환경이 좀 바뀐다라면은 저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술적인 위치 좀 브레이크를 잡는
시도이다라고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라든지 그 밖에 전기차 주변에 대한 최근에 좀 리스크라든지 이런 내용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해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배터리 공장을 급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향후 기대감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기술적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라면은 40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땡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차례 좀 많이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달 또 5월달 내려올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건네드렸고 이번에는 악재가 맞다. 그런데 저는 내려오면은 기회를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도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지금부터 40만 원 이하는 땡큐라는 가격을 지금부터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셀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표주도 움직임이 난 다음에 낙수 효과. 이제 소재 관련된 주목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것은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투자금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들.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반발 매수서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와서 이 개별적인 권리락 이후부터 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 또한 낙폭과대 인식이 좀 될 수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10만 원 선에서 11만 원 사이라면은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V자 형태로 올라올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은 충분히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을 준비하지 않을까, 박스권을 그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좀 부진한 쪽 보겠습니다. 조선하고 신재생 하나씩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선주들이 고르게 3% 정도씩 조정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 4% 정도의 약세 흐름인데요.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그동안에 조선 업종 조정을 안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승했던 거 그냥 안 받은 쪽에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LNG선 수주 취소됐다 그런 악재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주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보이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상승과 지수 하락과 좀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주 좀 내려오면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 역시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좀 해놓으시고 좀 한번 기다려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신재생 보겠습니다. 태양광 쪽으로는 OCI 그리고 풍력 쪽의 대표주자 CS 베어링 나름 좀 밀립니다. CS 베어링이 7%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요. 지금 OCI도 한 5%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일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광우 전문가님, 신재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유럽 시장 안에서의 시소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대러시아, 대중국에 대비해서 유럽에 대한 정책 기조를 좀 기대해봤다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얘기를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은 좀 이 유럽에 대한 지지보다는 좀 불안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혹은 중국과의 대립을 더 깊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가장 좀 불안한 위치는 에너지를 조달받는 유럽의 위치가 아닐까. 그 때문에 그동안에 또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OCI가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익성 물량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OCI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이와 같은 종목분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정한 조정 이후에는 주가가 추세가 무너지는 경향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다시 완만한 각도의 또 이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기존에 이 추세를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추세를 준비하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낮추면서
이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완급 조절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은 유럽의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주 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다시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등락을 좀 잘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괜찮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이 좀 중복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시장 대비로는 좀 나은 종목군이고요. 지금 업종지수도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 특이사항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재차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 때문인지 혹은 이 여름철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진단키트 백신 이쪽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스푸트니크 V,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에 뚜렷합니다. 이화전기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트론이랑 EID 이 종목도 두 자릿수대 거의 2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으로 와보시면은 이 SD바이오 센서 이 종목도 한 5% 정도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CDMO 이쪽 하는 사이즈 큰 종목분들 쪽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3% 정도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한번 볼게요. 현재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살짝 됐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야 이 두 종목은 보합권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헬릭스미스가 정말 예전에는 시총 톱10에 들 만한 상당한 종목이었는데 헬릭스미스의 바닥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 22% 급락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에 이 IR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확실히 좀 꺾이더니 요즘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15,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눈에 띄는 종목 몇몇 짚어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보니까 셀트리온은 그다음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진단키트 이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SD바이오 센서도 5% 상승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약 3% 상승,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모두 한 4%대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휴마시스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차트로는 쌍바닥 형성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지는 어떻게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동안 워낙 주가 많이 빠졌고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 좀 싸다고 하는 좀 어떤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좀 의외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를 좀 강하게 하면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 좀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허를 찌른다?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진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빠지고 5일선에 다다르면은 한번 매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 반등 차원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정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도달 종목 있어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리뷰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좀 전에 파세코 이광무 전문가 목표가가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종목하고 헷갈렸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도달이 나왔고요.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막 무덥고 또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서 이런 종목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종목이죠. 15,000원에 매수가 돼가지고요. 이 종목 목표가 18,000원 설정해서 20% 정도 깔끔하게 지금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8,500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닌데 이 종목 또 유난히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홀딩인가요? 2차 목표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쯤에서 챙길까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위니아 대표적인 종목 위니아라든지 최근에 와서 이제 가전제품의 신일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세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하스코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추세를 본다면 지금 이평선들에 대한 수렴이 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좀 올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15,000원권에서 같이 매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좀 챙겨야겠지만은 남은 일부에 대해서는 저는 박스권에 대한 1차적인 가격대가 19,500원 그리고 신고가 위치가 2만원대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부의 물량을 좀 더 끌고 가고요. 일부의 물량을 좀 차익 실현 좀 챙기자. 근데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가격적인 밴드를 저는 17,000원대까지 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